이 사진 속의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화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장.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벌가 인사들이 모인 대연회장에서 한 청년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27살 호텔 벨보이 남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흑백 사진을 들어올린 순간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 정해준 회장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죠. 저 미친놈이 누구야? 당장 끌어내. 붉은 드레스의 유서린 여사가 독사처럼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는 그 청년을 향하고 있었어요.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훈의 손에는 돈이 아닌 30년 전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정해준과 팔짱을 낀 한 여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바로 병원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을 홀로 키운 이선아,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감히 우리 남편을 협박해? 너 같은 벌레가? 유서린의 구두 뒤꿈치가 지훈의 손을 짓밟으려 했지만 그 순간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재벌가의 30년 비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도대체 그 사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그랜드 라일락 호텔. 새벽 2시 빗줄기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27살 벨보이 남지훈은 젖은 구두 끝을 바지에 대충 문지르며 정문 앞에 서 있었죠. 오늘도 12시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호텔 현관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비싼 향수 냄새가 빗물 냄새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내린 사람은 화강그룹 회장 정해준. 62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우산 필요하십니까, 회장님? 지훈이 정중히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 대신 차키를 던졌습니다. 지훈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지는 열쇠를 겨우 잡았죠. 회장은 이미 호텔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간 지훈은 뒷좌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트 틈새에 뭔가 두툼한 게 끼어 있었어요.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집어든 순간 지갑이 벌어지며 뭔가가 바닥에 떨어졌죠. 5만 원권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병원비가 석 달째 밀려 있었거든요. 손가락이 저절로 돈다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을 들어올린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는데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정해준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엄마. 지훈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어머니 이선아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장이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뭐해? 아직도 안 올라왔어? 위에서 선배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갑은 원래대로 정리해서 프런트에 맡겼지만 그 사진만큼은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퇴근한 지훈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반지하 원룸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또 잠을 못 이루신 것 같았어요. 엄마, 이거 엄마 맞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자 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을 낚아채려는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디서 난 거야? 당장 버려. 내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53년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박한 목소리였죠.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뒤로 물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좁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죠.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훈아, 제발. 그 사진 내놔. 엄마가 부탁이야. 왜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길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이렇게 대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가 떨렸죠. 몰라도 되는 일이 있어. 내가 알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불행?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게 뭐가 있어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고 병원비도 못 내고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가난한 이 살보다 더 불행할 게 뭐가 있냐고요? 지훈의 폭발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충분하지 않아요. 엄마는 왜 항상 숨기기만 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말해주고 왜 죽었는지도 안 말해주고 이제 이 사진까지. 지우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흑백 사진이 차갑게 빛났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이 피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선아는 아들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야.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제발 그 사진 버려줘. 방문이 닫혔습니다. 곧이어 낮은 흐느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지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흐릿한 거리를 내다봤어요.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이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난 차라리 불행해질래. 진실을 알고 불행한 게 거짓 속에서 행복한 척하는 것보다 나아.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화강그룹 회장 정혜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일 아침 인터넷으로 그에 대해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방 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지우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30년 묵은 비밀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전 알아야겠어요. 지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요. 아침 6시. 지우는 1시간도 못 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병원 청소 일을 하러 새벽에 출근하셨죠. 식탁 위에는 김밥 2줄이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메모도 함께 있었어요. 아침 꼭 먹고 가 삐뚤빼뚤한 글씨가 어머니의 아픈 손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김밥을 입에 물고 첫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였죠.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10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8만 원. 그래도 어머니 약값이라도 보태려면 필요했습니다. 오후 2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직원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야, 화강그룹 회장 또 온댄다. 그 까칠한 부인이랑. 진짜 짜증나. 물컵에 지문 하나만 있어도 지랄이야. 지우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에게는 손님들이 까칠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자신은 투명 인간이니까요. 손님들은 지훈을 가구처럼 대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고 실수하면 개처럼 혼냈죠. 아, 거기 너. 로비에서 중년 여성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내 차 어디 있어? 빨리 가져와. 죄송합니다만 발레 파킹 담당이 아니라서. 뭐? 그럼 왜 여기 서 있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지훈을 쫓아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삼켰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휴게실로 들어간 지훈은 벽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화강그룹이 올해도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혜준 회장은 인터뷰에서 화면에 정혜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경영 철학을 말하고 있었죠. 지우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얼굴, 사진 속 남자와 너무 닮았어요. 아니, 나이만 먹었을 뿐 똑같았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비교해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죠. 설마 엄마가 화강그룹 회장을 알았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여자가 재벌 회장을 알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사진이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연인처럼 다정했어요. 정혜준, 화강그룹.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혜준 회장의 프로필, 경력, 가족사항. 모든 것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화강그룹 정혜준, 30살의 재벌가 딸과 결혼. 슬아의 딸 하나. 30년 전이면 지훈이 태어날 무렵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야, 지훈아, 뭐해? 손님 왔어. 선배의 호출에 지훈은 황급히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혜준 회장이 자신과 무슨 관계일까? 왜 어머니는 그토록 숨기려 했을까? 밤 10시 두 번째 아르바이트인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계속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어요. 이 가난하고 비참한 삶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새벽 1시 편의점 알바를 마친 지우는 집으로 가는 대신 24시간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담배 연기와 컵라면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구석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가 잠들었을 시간이니 안심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정해준 화강그룹을 입력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경제뉴스, 인사소식, 사회공헌. 끝없는 기사들을 스크롤하던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해준 화강그룹 비서 스캔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오래된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한 지방신문의 기사가 남아 있었죠. 1995년 3월 15일 화강그룹 정해준 전무, 비서와 불륜설 파문.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1995년이면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강그룹 후계자 정해준 전무. 당시 개인 비서 이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재계의 파문이. 이모 씨. 지훈은 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기사 중간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서 이선아 씨는 정 전무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선아. 지훈의 입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나이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23살의 어머니. 그때 어머니는 화강그룹 회장의 비서였던 거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같았어요. 그럼, 설마, 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불륜의 아이, 버려진 자식?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옆자리에서 게임하던 청년이 지훈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정해준 결혼, 정해준 부인, 화강그룹 며느리, 정해준 전무, 태원그룹 유회장 딸 유설인과 결혼식 성대의 7호. 1995년 10월. 95년 10월.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둔 지 7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태어나기 석 달 전이었어요. 시간이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젠장, 진짜였어.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PC방의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숨긴 거야?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라서?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무서운 공포도 엄습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화강그룹이 자신과 어머니를 그냥 놔둘까?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그때는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젊은 날의 실수였을까요? 정해준. 당신이 내 아버지야? 사진 속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잘생기고 자신만만한 얼굴. 그 남자가 어머니를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꾹 참고 걸었어요. 새벽 거리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확인해야 해. 정말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그리고 왜 우리를 버렸는지.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해도 알아야겠다고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호텔 직원 휴게실. 지훈은 선배 김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혹시 로비 근무로 바꿀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왜? 거기가 얼마나 힘든데.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VIP 고객 응대를 배우고 싶어서요. 특히 화강그룹 회장님 같은 분들. 야, 너 미쳤어? 그 부인이 얼마나 독한데. 작년에 로비 직원 3명이나 그 여자 때문에 잘렸어. 태수의 경고에도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형. 아니, 왜 갑자기 정해준 회장한테 관심이 생긴 거야?
설마 너. 태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훑어봤습니다. 지훈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한 번쯤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성공? 야,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우리 같은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 태수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민아, 괜한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이랑 엮이면 너만 다쳐. 걔네한테 우리는 그냥 벌레야, 벌레.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벌레라니. 하지만 자신이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벌레일까요? 퇴근 후 지우는 어머니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 부어오른 손목. 53살이지만 60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어머, 지훈아. 여긴 웬일이니? 어머니는 반갑게 웃었지만 금세 표정이 굳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일하는 중이야. 정해준 회장 얘기요.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황급히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왜요?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지훈아, 제발. 그만해. 내가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 아니야.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잖아요. 1995년에 엄마가 그 사람 비서였고 스캔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낳았잖아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쉬었어요. 누가 그런 걸 알려줬니? 인터넷에 다 나와요. 엄마가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남아있어요. 어머니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엄마, 제발 진실을 말해줘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특히 그 부인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그 여자가 무서워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위협이야. 재산, 명예, 모든 게 걸려 있어. 그래서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제발. 엄마 부탁이야. 지훈은 어머니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확인하고 싶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왔어요. 어머니의 흐느낌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지훈은 드디어 호텔 로비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허락했죠. 명품으로 치장한 손님들이 오가는 로비는 지하 주차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남지훈, 자세 똑바로 해. 손님 오신다. 선임 직원의 호통에 지훈은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정혜준 회장과 유설인 부인이었습니다. 회장은 검은 정장에 은발이 단정했고 부인은 붉은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였어요. 권력과 돈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였지만 시선은 회장을 향해 있었어요.
6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준 회장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어요. 1초, 2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 눈빛, 그 코, 그 인매가 어디선가 본 듯 했어요. 왜 그래요, 여보? 유설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지훈에게 향했어요. 차가운 눈빛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지훈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직원, 뭔가 불쾌하게 쳐다보네요. 유설인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요. 신입인가 봐.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해요?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교육이 안 됐나 봐요.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더 숙였지만 주먹은 꽉 쥐고 있었죠. 두 사람이 VIP 라운지로 들어간 후 선임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회장님을 그렇게 노려봐?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부인이 불쾌해하시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장 쫓아낼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1시간 후 VIP 라운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물 좀 더 가져와요. 얼음은 적게. 유설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지훈이 물을 들고 들어가자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부인은 지훈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남지훈입니다, 부인. 남지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유설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만해, 여보. 애가 긴장하잖아. 긴장? 버릇 없어 보이는데요? 눈빛부터가 건방져. 부인. 어디 출신이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유설인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병원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정혜준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놓고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몇 살이지?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27입니다. 27. 회장이 뭔가 계산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를 봤어요.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됐어요. 나가봐. 유설인이 손을 휘저으며 지훈을 내쫓았습니다. 지훈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지훈이 돌아보자 회장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뭔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순간이 왔어요. 지훈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선아입니다. 정적?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호텔 뒷골목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의 창백해진 얼굴, 그 떨리는 눈동자. 분명 어머니 이름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지훈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에 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죠. 누구세요?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윤세라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라니, 설마 오늘 일이 벌써 새어나간 건가요? 무슨 일로? 그랜드 라일락 호텔의 부당해고 관련해서 취재 중이에요. 최근에 이상하게 잘린 직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세라는 맞은편에 앉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불편해하자 다시 넣었어요. 걱정 마세요. 신원은 절대 보호합니다. 다만 남지훈 씨가 정해준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요? 오늘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도요? 세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죠? 제 정보원이 호텔 곳곳에 있어요. 회장님이 당신 어머니 이름 듣고 충격받으셨다면서요? 그건 괜찮아요. 저도 다 알아요. 1995년 비서 스캔들 말이죠. 지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기자가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왜 그걸 취재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특히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힐 때는 더욱 그래야 하고요. 세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단순히 특종을 노리는 기자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익명으로요. 도와준다고요? 왜요? 저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호텔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였죠. 제 언니예요. 3년 전 그 호텔에서 일했어요. 유서린 부인한테 시달리다가 우울증 걸려서 퇴사했죠.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지우는 놀라서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 알아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벌레 취급하면서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세라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회장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면 알 거예요. 아마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없애려 하거나. 차가운 말이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내일 화강그룹 이사회가 호텔에서 열려요. 회장도 오시고 중요한 인사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서요? 기회예요. 회장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세라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해요. 하지만 거짓은 더 잔인하죠. 평생을 속이고 속으며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아요. 그녀가 떠난 후 지우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세라 기자라는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내일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화강그룹 이사회를 앞두고 호텔은 부산했습니다. 지우는 로비에서 VIP 응대 준비를 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기회였습니다. 회장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남지훈. 차가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여지배인 최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로 지훈을 훑어봤어요. 오늘 특별히 주의하세요. 한 번만 실수해도 당장 내보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쓸데없이 접근하지 마세요. 어제도 부인께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최다은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죠. 지우는 고개만 숙였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부인이 벌써 손을 쓴 것 같았습니다. 10시 정각 검은 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화강그룹 임원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준 회장과 유설인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어제와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밑이 검있었어요. 반면 부인은 승리한 듯 당당했죠. 빨간 립스틱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또 지훈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더 오래, 더 깊이,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여보, 뭘 그렇게 봐요? 유설인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가자. 회장이 시선을 돌렸지만 지훈은 느꼈습니다. 그가 계속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회의실 앞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핑계로 계속 머물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직원 왜 계속 여기 있어? 최다은 지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 뒤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커피 서비스 담당이라서 필요 없어요. 당장 로비로 내려가세요. 하지만 지시 안 따를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짐 싸서 나갈래요? 최다은의 위협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망설이자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로비로 내려온 지훈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렇게 감시가 심한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세라 기자였습니다. 지금 호텔 카페에 있어요. 잠깐 와볼래요? 지훈이 카페로 가자 세라가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1995년의 다른 기사였죠. 화강그룹 비서 이모 씨에게 거액 지급 후 퇴사 처리. 이게 퇴직금 명목이었대요. 하지만 일반 비서 퇴직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인마금융이었던 거예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돈이 바로 환불됐대요. 이선아 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 어머니는 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혼자 당신을 낳은 거예요. 지훈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유리문 너머로 최다은이 서성이는 게 보였죠.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지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부인 신복이에요. 조심하세요. 세라가 경고했습니다. 부인이 당신을 위험인물로 보고 있어요. 아마 곧 뭔가 행동을 취할 거예요.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시의 그물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준비됐어요. 지훈이 결연하게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훈은 어머니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어머니가 지친 몸을 끌고 나왔어요. 지훈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훈아, 또 왜 왔어? 엄마, 이제 그만 숨겨요. 더는 못 참겠어요.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1995년 거액 지급 기사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엄마가 돈 받고 떠났다가 다시 돌려줬다면서요? 왜요? 왜 그 돈을 거부했어요? 이선아는 비틀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왜 혼자 날 낳았어요? 그 사람이 버렸어요? 아니면 엄마가 떠난 거예요? 그만해. 제발.
아니에요. 오늘 정해준 회장 봤어요. 그 사람도 날 알아본 것 같았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네. 그리고 물어봤어요. 엄마 이름 아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선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제발 말해줘요. 정혜준이 정말 내 아버지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 앞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드디어 27년 만에 나온 진실이었습니다. 지우는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왜 숨겼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 재벌가 딸이랑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 있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랑 사랑에 빠진 거야. 미친 짓이었지. 비서와 사장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요? 그 집안에서 알게 됐어. 당연히 난리가 났지. 그 사람 아버지가 날 불렀어. 책상에 돈뭉치를 올려놓고 말하더라.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했습니다. 이 돈 받고 애 지워. 그리고 영영 사라져. 내가 있으면 우리 아들 미래가 망가진다고. 미쳤네. 그런 막말을.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정혜준이 있었다는 거야.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래. 고개도 못 들고 서 있더라.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이 사람은 날 지켜줄 수 없구나. 돈과 가문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남자구나.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받았지. 그리고 나와서 바로 돌려줬어. 더러워서 내 아이를 돈으로 사려고 하다니.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널 지우라고? 천만에. 넌 내 전부였어. 그 누구도 내 아이를 빼앗을 수 없었지. 지훈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난 걸 알아요? 모를 거야. 난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아이도 없다고 거짓말했지. 왜요? 왜 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하러? 돈 몇 푼 던져주면서 불쌍하게 살라고? 아니면 정식으로 인정도 못하면서 그림자처럼 숨어 살라고? 그래도 지훈아, 우린 거지가 아니야. 동정받으며 살 필요 없어.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당당한 거예요? 평생 가난에 시달리면서 엄마는 허리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도 없고 그래도 우린 떳떳해. 떳떳함이 밥 먹여줘요? 병원비 내줘요? 난 지긋지긋해요. 이 가난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분노에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찾아갈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걸 받을 거라고요. 안 돼. 그 사람들이 널 그냥 둘 것 같아? 특히 그 부인이. 하지만 지훈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지훈이 호텔 로비에서 일하고 있을 때 VIP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유서린 부인이 나타났어요.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웠습니다. 너 남지훈. 부인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네, 부인. 따라와. 유서린은 앞서 걸었고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배인실이었어요. 최다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닫히자 유서린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독사처럼 날카로웠어요. 내가 우리 남편 친자식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지우는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을까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 기자 만났잖아. 뭘 꾸미는 거야? 유설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최다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지훈이 세라와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호텔 전체가 내 눈이야. 내가 뭘 하든 다 보여. 그건 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사적? 우리 집안 얘기를 기자한테 팔아먹는 게 사적이야? 유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가난한 년들이 제일 싫어. 돈 냄새 맡고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하지.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엄마도 그랬잖아. 우리 남편한테 들러붙어서 한몫 챙기려고.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불륜녀 주제에. 그 순간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최다은이 경고했어요. 손 떼는 순간 끝이에요. 폭행죄로 고소할 테니까. 유설인이 비웃었습니다. 봐, 이게 내 한계야. 분노 조절도 못하는 싸구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훈 앞에 던졌어요. 5천만 원이야. 받고 영영 사라져. 내 엄마처럼. 지훈은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싫다고 하면요? 그럼 내 인생이 지옥이 될 거야. 내가 보장하지. 유설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어줄게. 무슨 명목으로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최다은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이었는데 지훈이 회장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조작이잖아요. 조작? 증명해봐. 할 수 있으면. 유설인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넌 도둑으로 잡혀가. 기사도 낼 거야. 호텔 벨보이, 회장 지갑 털다 덜미. 어때? 끔찍하지? 지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미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정상이야. 내 같은 벌레를 밟는 게. 최다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진 퇴사서예요. 서명하고 돈 받고 사라지든가 아니면 감옥 가든가. 선택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시간 줄게. 내일까지 결정해. 하지만 명심해. 유설인이 지훈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아들이라도 난 절대 인정 안 해. 내 딸한테 갈 것을 내가 빼앗을 순 없어. 그녀는 지훈을 밀쳐내고 나갔습니다. 최다은도 따라 나가며 말했어요. 오늘부로 출입 금지예요. 물건은 택배로 보내줄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훈은 무너진 채 서 있었어요. 수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훈은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둑이라는 누명을, 쫓겨난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6시 지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태수 형이었어요. 아, 너 뉴스 봤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뉴스요? 무슨.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랜드 라일락 호텔 직원, VIP 고객 지갑 절도 시도, CCTV에 포착.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벨보이 주제에 감히 회장 돈을 노리다니 사형시켜야. 악플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형, 이거 조작이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래도 영상이 나왔잖아. 회사에서 난리야. 너 당장 경찰 조사받아야 한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도둑으로 보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빨간 스프레이로 도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내다보며 속닥거렸어요. 엄마.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같은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정말.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유서린이 날 없애려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거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어요. 엄마. 지훈이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반지야. 우리 엄마가.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비는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되는 부분 제외하고도. 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에는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유서린이 던진 수표였죠. 5천만 원. 받고 영영 사라져.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수표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세라 기자였어요. 지훈 씨 봤어요. 완전히 조작이네요. 원본 영상 구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늦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수술비도 없고. 세라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단 어머니가 보였어요. 평생 가난과 싸우며 살았는데 결국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죠. 미안해요, 엄마. 다 제 욕심 때문이에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정해준 회장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내가 은희 아들이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요? 구경하러요? 당신들이 만든 지옥을? 미안하다. 내가 겁쟁이였어.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사과가 너무 늦었어요. 30년이나 늦은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수술비는 내가.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회장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어요. 복수도 인정도 돈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머니만 살아난다면 다시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새벽 3시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지훈은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천만 원. 이 돈이면 수술비도 내고 남을 텐데. 하지만 받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죠. 진실도 정의도 자존심도. 엄마는 30년 전에 거부했는데 난 못하는 거야?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했죠. 우리는 가난해도 떳떳해. 그게 우리의 자산이야. 라면만 먹던 날도, 전기가 끊긴 날도 어머니는 꿋꿋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견뎠죠. 그런데 자신은 뭘 한 거죠?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도 무시하고 진실을 파헤치다가 결국 지훈 씨, 윤세라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새벽인데도 눈빛이 반짝였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뭐요? 증인이요. CCTV 조작한 직원이 양심 선언하기로 했어요. 세라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저는 그랜드 라일락 호텔 보안팀 조현우입니다. 최다은 지배인 지시로 남지훈 씨의 CCTV를 조작했습니다. 원본에는 지갑에서 사진만 보는 장면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이미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실까요? 세라의 말에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동료 태수였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내가 겁쟁이라. 태수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원본 영상이야. 보안실에서 몰래 복사했어. 늦어서 미안해. 형, 그동안 너무 불공평했어. 너 같은 애가 도둑으로 몰리는 건 견딜 수 없었어. 이어서 더 많은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유설인과 최다은에게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증언할게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그 악마 같은 여자들을 끝내야 해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들 위험해질 거예요. 이미 각오했어요. 정의가 없는 곳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잘리는 게 나아요. 세라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 열어요.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강그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 지우는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지우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실과 정의는요. 그때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지우는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자랑스러워. 내 아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첫 햇살이 병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화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그랜드 라일락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정혜준 회장과 유설인 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화강그룹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회장이 축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연 회장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지훈이 윤세라 기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호텔 직원 수십 명도 함께였죠. 저기 왜 온 거야? 쫓아내. 유설인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지만 세라가 기자증을 들어 보였어요. 정식 취재진입니다. 그리고 긴급 제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세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CCTV 원본이었어요. 지훈이 지갑에서 돈이 아닌 사진을 바라보는 장면이 선명했죠. 이게 진짜입니다. 남지훈 씨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조현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호텔 보안팀 조현우입니다. 최다은 지배인과 유설인 여사의 지시로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야. 저 인간들 다 매수됐어. 유설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직원들이 증언했어요. 유설인 여사가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부당해고가 일상이었어요. 인격 모독과 폭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남지훈입니다. 그리고 정혜준 회장의 아들입니다. 순간 연 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혜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전 회장님은 제 어머니 이선아와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와의 결혼 때문에 버렸죠. 지훈은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어요. 이 사진이 증거입니다. 회장님 지갑에 있던 거예요. 30년간 가지고 계셨죠? 모든 시선이 정혜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지훈에게 걸어왔죠. 그만해. 여보, 정신 차려요. 유설인이 막으려 했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어요. 미쳤어. 당신 미쳤어? 유설인이 절규했습니다. 최다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아들로 인정한다. 왜 이제 와서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도, 제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도 왜 가만히 있었어요? 겁쟁이였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 넌 내 아들이고 자랑스럽다. 그 순간 유설인이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현이 꼬셔서 애를 만든 거예요. 돈 노리고. 하지만 회장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설인. 은희는 돈을 거부했어. 5천만 원을 돌려줬지. 혼자 아이를 키웠고.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유설이는 충격으로 비틀거렸어요. 그럼 우리 딸은? 상속은? 딸도 내 자식이다. 하지만 지훈도 내 자식이야. 공평하게 나눌 거다. 유설인이 쓰러졌습니다. 최다은이 부축했지만 그녀도 이미 끝이었죠. 범죄 공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다은을 연행하기 위해서였어요. CCTV 조작, 명예훼손, 협박. 같이 가시죠. 지훈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0년의 거짓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일반 병실. 이선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어요. 문이 열리며 정해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백합이 들려 있었죠. 은희야.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선아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널 지키지 못한 것, 아이를 모른 척한 것, 평생 후회했어. 후회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이선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버리지 못했어. 정혜준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한 장이었어요. 매일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이선아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비겁한 남자. 그땐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용서해줘요. 우리 모두 너무 오래 아팠잖아요. 지훈아,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늦었지만 인정해 주셨잖아요. 정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원망해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필요 없어요. 화강그룹 후계자도 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정혜준이 놀랐습니다. 지훈은 계속했어요. 대신 호텔을 바꿔주세요. 직원들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곳으로요. 그리고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정혜준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돈과 권력을 거부하는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알겠다. 내 뜻대로 하자.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정혜준의 딸이었죠. 아버지, 미래야? 강미래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당신이 내 오빠라는 사람이군요.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할 건 없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미래는 계속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이혼 서류 두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년을 속였는데. 게다가 직원들 괴롭힌 것도 다 들통났고요. 미래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오빠. 지훈은 놀라면서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달 후 그랜드 라일락 호텔. 완전히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총지배인은 남지훈이었어요. 앞으로 이 호텔은 직원이 행복한 곳이 될 겁니다. 취임사를 하는 지훈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객석에는 어머니와 정혜준, 그리고 미래가 앉아 있었어요. 윤세라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종으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약자의 편에서 일하고 있었죠. 축하해요, 지배인님. 고마워요, 세라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녁, 어머니와 지훈은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회장이 마련한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엄마, 이제 행복해요? 그래.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요. 넌 어때? 정말 재산 안 받아도 후회 안 해? 지훈이 웃었습니다. 전 이미 충분해요. 엄마가 건강하고 일할 곳이 있고 진실을 되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0년의 비밀과 거짓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6개월 후
봄날의 그랜드 라일락 호텔 로비.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새로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정혜준, 이선아, 남지훈, 강미래.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지배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태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지배인이었어요. 형이야말로요. 오늘 엄마 퇴원하시는 날 아니에요? 네, 덕분에 완전히 나으셨어요. 지배인님이 병원비 지원해 주신 덕분이죠.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복지기금으로 가족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게 보람 있었어요. 로비를 둘러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러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일하는 사람은 없었죠. 지훈아. 입구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아는 이제 건강을 되찾고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호텔에 꽃을 배달하러 온 거였죠. 엄마, 무거운데 왜 직접 들고 와요? 운동도 할 겸. 그리고 아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혜준이 내렸습니다. 회장직은 미래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재단 이사장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은희 씨, 오늘도 예쁜 꽃을 가져왔네요. 그냥 평범한 꽃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함이 있었지만 적어도 원망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단 행사 준비는 다 되셨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야. 가난한 학생들 100명에게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 좋은 일 하시네요. 이선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호텔 카페에서 윤세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훈과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기사 봤어요? 화강그룹 직원 복지 최고 기업 선정이래요. 다세라 씨가 도와준 덕분이죠. 에이, 지훈 씨가 잘한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세라 씨, 그 사진 기억나요? 모든 게 시작됐던. 그럼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꿨죠. 지훈은 주머니에서 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현재 가족 사진, 그리고 세라와 찍은 사진.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저녁 무렵 지훈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미래가 서 있었어요. 오빠 여기 있었네요. 미래야. 회사는 어때? 잘하고 있어요. 오빠가 물려받아야 했는데. 난 여기가 좋아. 사람들과 직접 부대끼면서 일하는 게. 두 남매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 많이 변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이 사라졌어요. 후회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엄마가 저지른 일들 용서해줘서. 유설이는 결국 이혼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증오는 자신만 병들게 할 뿐이니까요. 밤이 되자 호텔 로비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정혜준의 지갑 속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진짜 가족 사진. 지훈의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그래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지훈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